포인트를 쏙쏙 뽑아 읽어주는 안쌤 국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가요를 대표하는 간판 작품 가시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시리를 왜 고려 가요를 대표하는 간판 작품이라고 하냐면요. 가시리 한 작품 속에 고려 가요의 갈래적 특징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갈래적 특징 파악하면서 가시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고려가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3분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쵸? 3, 가시리, 있고, 이렇게 3문보. 그리고 글자 수가 3, 3, 2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고려가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분연체, 연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도 고려가요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이렇게 후렴구가 매 연마다 달려 있다는 것도 고려가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뭐냐면은 가시리 A, 가시리 있고 A, 발이고 B, 가시리 있고 A 이런 식으로 A 구조로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도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시리 이별 노래니까 고려가요는 서민들이 부르던 대중가요잖아요. 그래서 주로 남녀간의 사랑 노래가 가장 많이 담겨 있고 이별 노래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가시리도 전형적인 이별 노래잖아요. 이별의 정한이 담겨 있는 노래니까 내용 면에서 형식 면에서 가시리는 고려가요의 대표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입니다. 자,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시리 있고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면서 기 부분에서는 화자가 시적 대상인 임에 대해서 임이 떠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면서 의문형으로 애원하고 있어요. 애원하면서 또 원망의 정서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실 건가요? 정말 가실 건가요? 물어보죠. 그 다음에 승 부분에서는 미리 적어 놓을게요. 전, 결 이렇게 4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승 부분에서는 날너는 어디 살라 하고 나는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면서 승에 가서는 원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설로 치면은 위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고조, 심화, 원망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단계에 가서는 전환이 돼 버립니다. 잡사와 두어리만하는 잡아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이미 서운하면 아니 올셰라 리을셰라는 어떤 뜻이냐면 뭐뭐 할까 두렵다 이 뜻이에요. 두렵다. 자, 속갯말을 하고 혼잣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자의 심리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잡아두고 싶지만은 이미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다. 이래서 태도가 전환됩니다. 어떻게 전환되냐 하면은 더 이상 질척거리지 않아요. 감정을 자기 스스로 절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체념을 합니다. 붙잡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바지가랑이 더 이상 잡지 않습니다. 체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아하, 보내기로 했군요. 서로님을 보내기로 했어요. 서로님. 여기서 서로님은 두 가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미 떠나기 때문에 서러워하는 나일 경우는 나가, 화자가 주체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미 서러워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지만 매우 미안하고 서럽다. 이 뜻. 서러워하는 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내옵나니 가시는 닷. 자, 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꽃장, 곧바로, 곧 이 뜻이에요.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이 뜻이니까 어떤 뜻이냐면 화자가 임을 다시 재회할 것을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재회 소망.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에서는 애원하고 원망합니다. 승에서는 원망이 고조됩니다. 전에서는 전환됩니다. 절제하고 체념하고 보내줍니다. 결에서는 결말에서는 보내줄 테니까 다시 꼭 빨리 오세요 라면서 소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정리하면서 터치 안 한 부분이 있는데 1년 봅시다. 나난이라는 단어예요. 나난. 요 나난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공중학에서 불리워지면서 조선시대에 불리워지면서 그 리듬에 맞춰서 악률에 맞춰서 그냥 흥을 돋우기 위해서 넣은 여음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음구. 의미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증절과 대평성대는 궁중악으로 불려지다 보니까 임금님 앞에서 부른 노래니까 좀 나라를 송축하거나 임금님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대평성대를 기원하거나 뭐 이런 뜻으로 계속 반복을 추가해서 이 작품의 원래 작품에다가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전혀 없어요. 자,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증들과 대평성대처럼 이렇게 후렴구가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리듬감을 형성하고요. 구조적 안정감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통일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님 보내옵나니가 중심 부분이겠죠. 태도겠죠. 그리고 나와 임으로 주체를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려 시대에 평민들이 입에서 입으로 불렀던 가요예요. 대중가요예요.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은 이별의 정한이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공중음악으로 편입되어서 불려졌고요. 나중에 한글이 창제된 다음에 이제 기록이 되게 되었는데 4대부 양반들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고려가요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진솔하고 간결하고 소박하고 진솔하고 직설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리고 남녀 간의 이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양반들이 봤을 때 체면을 차리는 허세가 많은 양반들이 봤을 때는 이거 19금이야 15금이야 이거 대중한테 보여주긴 좀 그래 나 뜨거워 그래가지고 폐기한 작품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남아있는 작품보다 폐기된 작품이 훨씬 많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자, 서정적이고요. 성격이 민요적이고 사문 보니까 그다음에 슬픈 내용이니까 애상적이죠.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특징 사문보, 분연체, 후렴구, 3분 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A, BA 구조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OX로 내용을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고려가요 이후에 조선시대의 공중악으로 편입되면서 이질적인 본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첨가되었다라는 거 맞습니다. 의문형 문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미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미 떠나는 상황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원망하는 태도로 애원하는 태도로 하는 말이죠. 계속 반복하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이렇게 반복하죠. 그 다음에 후렴구는 리듬감 형성 맞고 구조적 통일감, 안정감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난의 반복은 이건 여음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운율감 형성은 맞는데요. 화자의 슬픔을 강조한다? 의미 없습니다. 화자는 직설적이고 직설적, 진솔한 화법 맞죠? 소박하게 표현하고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태도 절대 아니죠. 소극적인 태도고 전통적 여인상이 잘 드러나 있죠. 여성적 어조로 존댓말을 하잖아요. 가시렵니까? 도쇼오쇼쇼 하면서 존댓말 경어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적 어조라고 할 수 있고 여성적 전통적 여성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자는 그리고 소극적이고 순응적이고 순종적이고
또 인종적이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가시리와 서경별곡의 화자의 태도가 누가 적극적이냐, 누가 소극적이냐 이런 거 비교하는 문제, 그다음에 진달래꽃과 비교하면서 원망이 있냐 없냐, 또 공통적 그 정서를 담고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시조로서 그 맷버들 가래 꺾어 또는 뭐 이화우 흩뿌릴째 이런 시조를 이제 공통점으로 묶어서 묻는 질문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가시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